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 요거는 맨날 나오죠. 별 5개짜리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우리가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요. 접근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접수주지, 접수주지. 4글자를 꼭 암기하세요.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거는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에 대한 접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다 접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면 이것은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서 뭐냐? 접근성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건강원 제도 활용,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만약에 일반 의원이요. 한 번 가는데 무조건 100만 원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동네 의원 못 갑니다.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가여야 된다. 이게 바로 지불 부담 능력이 되겠어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접근성,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 가능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적절한 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되어야 하면 안 된다. 접근성이에요. 지방 작은 면소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가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차로 1시간 걸어서 20분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게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부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보통은요,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또 민간이 주관하기도 하고요. 이건 국시에 거의 안 나오고요. 혜택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사회보험은요, 전 국민이 다 받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돈 없는 사람, 취약계층만 받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 어떤 특정인, 법률이 정하는 아동,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이런 특정인들이 받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공공부조 국가고시 제일 잘 나오잖아요. 취약계층,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죠. 그쵸? 전 국민이 다 받는 거,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전 국민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강제로 다 냅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무조건 내거든요.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거든요.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은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야. 이런 경우는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이다, 취약계층이다, 차상이다 이러면은요, 나라에서 해주는 공공부조는 받고 있어요. 문제, 최근 A씨 가족은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가 뭐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다, 취약계층이다, 빈곤층이다죠?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같은 말입니다. 사회보험의 5가지 국산, 건고노, 대상자는 국민이죠. 국민연금은요, 연금, 돈이 나와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나오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다 되고요.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산재는요, 근로자들이 타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의료만 보장받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자와 가입자가 국가 것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요, 우리들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돈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나머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떼어주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뭐 한 1년에 100만 원 냅니다. 근데 사고 나면은요? 돈 안 내요. 왜? 평소에 내가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사에서 그거 가지고서는 알아서 그 사고 난 거 처리하거든요. 그게 바로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죠. 요양급여 심사 및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심평원, 평가하는 게 심평원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일하다. 보험료는요, 재산이 많거나 연봉이 높으면 정말 많이 냅니다. 뭐 50만 원 내는 사람, 그 이상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균등 서비스야. 조금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버는 사람까지 그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이 얘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고 했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은요, 뭐 4천 얼마, 5천 얼마 별로 많이 안 내요. 원래 총 금액은요, 2, 3만 원이 넘거든요. 나머지 한 70%를요,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요. 하지만 토탈 비용은 많다. 그것을 나머지는 공단에서 낸다는 거.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라는 의미고요. 본인 부담금 외래, 우리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거 30%, 입원은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제도,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그 공단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 직접 서비스형이래요.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은요, 소득을 보장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요양보호사 부를 수 있죠. 의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는요, 일단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면은 등급 주거든요. 65세 미만이라도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면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해주고 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물어보는데, 나이로 할 것 같으면은 질병 볼 거는 없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지, 65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노인성 질병인지를 보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퇴원해야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줘요.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 근데 50세야. 그래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공부조제도에 속한다. 빈곤층, 빈민층,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혜택을 주는 거,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요거는 맨날 나오죠. 별 5개짜리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우리가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요. 접근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접수주지, 접수주지. 네 글자를 꼭 암기하세요.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거는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에 대한 접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다 접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면 이것은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서 뭐냐? 접근성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건강원 제도 활용,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만약에 일반 의원이요. 한 번 가는데 무조건 100만 원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동네 의원 못 갑니다.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가여야 된다. 이게 바로 지불 부담 능력이 되겠어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 주지, 접근성,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 가능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적절한 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되어야 하면 안 된다. 접근성이에요. 지방 작은 면소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가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차로 1시간 걸어서 20분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게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부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보통은요,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또 민간이 주관하기도 하고요. 이건 국시에 거의 안 나오고요. 혜택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사회보험은요, 전 국민이 다 받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돈 없는 사람, 취약계층만 받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 어떤 특정인, 법률이 정하는 아동,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이런 특정인들이 받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공공부조 국가고시 제일 잘 나오잖아요. 취약계층,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죠. 그쵸? 전 국민이 다 받는 거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전 국민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강제로 다 냅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무조건 내거든요.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거든요.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은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야. 이런 경우는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이다, 취약계층이다, 차상이다 이러면은요, 나라에서 해주는 공공부조는 받고 있어요. 문제, 최근 A씨 가족은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가 뭐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다, 취약계층이다, 빈곤층이다죠?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같은 말입니다. 사회보험의 5가지 국산, 건고노, 대상자는 국민이죠. 국민연금은요, 연금, 돈이 나와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나오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다 되고요.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산재는요, 근로자들이 타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의료만 보장받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자와 가입자가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요, 우리들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돈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나머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떼어주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한 1년에 100만 원 냅니다. 근데 사고 나면은요, 돈 안 내요. 왜? 평소에 내가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사에서 그거 가지고서는 알아서 그 사고 난 거 처리하거든요. 그게 바로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죠. 요양급여 심사 및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심평원, 평가하는 게 심평원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2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일하다. 보험료는요, 재산이 많거나 연봉이 높으면 정말 많이 냅니다. 뭐 50만 원 내는 사람, 그 이상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균등 서비스야. 조금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버는 사람까지 그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이 얘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고 했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은요, 뭐 4천 얼마, 5천 얼마 별로 많이 안 내요. 원래 총 금액은요, 2, 3만 원이 넘거든요. 나머지 한 70%를요,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요. 하지만 토탈 비용은 많다. 그것을 나머지는 공단에서 낸다는 거.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라는 의미고요. 본인 부담금 외래, 우리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거 30%, 입원은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제도,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그 공단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 직접 서비스형이래요.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은요, 소득을 보장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요양보호사 부를 수 있죠. 의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는요, 일단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면은 등급 주거든요. 65세 미만이라도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면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해주고 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물어보는데, 나이로 할 것 같으면은 질병 볼 거는 없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지, 65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노인성 질병인지를 보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퇴원해야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줘요.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 근데 50세야. 그래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빈곤층, 빈민층,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혜택을 주는 거,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요거는 맨날 나오죠. 별 5개짜리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인 의원, 조산원. 우리가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요. 접근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접수주지, 접수주지. 네 글자를 꼭 암기하세요.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거는요,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에 대한 접근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다 접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수용 가능성, 주민의 참여, 지불 가능성 또는 지불 부담 능력입니다.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주 노동자인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려했다면 이것은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중에서 뭐냐? 접근성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나 마을건강원 제도 활용,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주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참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만약에 일반 의원이요, 한 번 가는데 무조건 100만 원이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동네 의원 못 갑니다. 주민의 지불 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공짜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가여야 된다. 이게 바로 지불 부담 능력이 되겠어요.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의 접근의 필수 요소, 접수주지, 접근성,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용 가능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주민의 참여, 가장 중요하다. 지불 부담 능력, 적절한 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 요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접근성이에요. 지방 작은 면소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가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차로 1시간 걸어서 20분이나 걸린다고 하면은 어떤 게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이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험, 부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보통은요, 정부에서 주관합니다. 또 민간이 주관하기도 하고요. 이건 국시에 거의 안 나오고요. 혜택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사회보험은요, 전 국민이 다 받고요. 공공부조는 빈곤층, 돈 없는 사람, 취약계층만 받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 어떤 특정인, 법률이 정하는 아동, 노인, 조손가정, 장애인 이런 특정인들이 받는 게 사회 서비스예요. 공공부조 국가고시 제일 잘 나오잖아요. 취약계층, 의료급여, 의료보호는요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죠. 그쵸? 전 국민이 다 받는 거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전 국민이 혜택을 다 받습니다. 우리 건강보험료 강제로 다 냅니다. 직장이든 지역이든 무조건 내거든요.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포함해서 내거든요.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은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야. 이런 경우는요, 의료급여, 의료보호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층이다, 취약계층이다, 차상이다 이러면은요, 나라에서 해주는 공공부조는 받고 있어요. 문제, 최근 A씨 가족은 주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가족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 제도가 뭐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돈이 없다, 취약계층이다, 빈곤층이다죠?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 같은 말입니다. 사회보험의 5가지 국산, 건고노, 대상자는 국민이죠. 국민연금은요, 연금, 돈이 나와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일하다가 손가락 잘렸어.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나오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다 되고요. 산재보험 청구는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거예요. 산재는요, 근로자들이 타는 거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요, 우리 병원에 가서 의료만 보장받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보험자와 가입자가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보험자는 누구예요? 공단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요, 우리들이죠. 국민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돈을 받고 있다가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나머지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떼어주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돈을 내어주는 자가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한 1년에 100만 원 냅니다. 근데 사고 나면은요, 돈 안 내요. 왜? 평소에 내가 돈 낸 거 있잖아요. 그거 보험사에서 그거 가지고서는 알아서 그 사고 난 거 처리하거든요. 그게 바로 보험자, 보험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죠. 요양급여 심사 및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심평원, 평가하는 게 심평원이에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옵니다.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2가지밖에 없어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일하다. 보험료는요, 재산이 많거나 연봉이 높으면 정말 많이 냅니다. 50만 원 내는 사람, 그 이상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혜택은 균등 서비스야. 조금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버는 사람까지 그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이 얘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라 라고 했죠? 평소에 돈을 받아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돈을 내어줍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은요, 4천 얼마, 5천 얼마 별로 많이 안 내요. 원래 총 금액은요, 2, 3만 원이 넘거든요. 나머지 한 70%를요,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우리는 조금 내요. 하지만 토탈 비용은 많다. 그것을 나머지는 공단에서 낸다는 거.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라는 의미고요. 본인 부담금 외래, 우리 그냥 병원 갔다 오는 거 30%, 입원은 20%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가 막 중요하진 않아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제도,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부만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그 공단에게 청구하면 공단이 이를 지불하는 거. 이게 바로 제3자 지불제도, 직접 서비스형이래요.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균등한 보험급여를 보장한다.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고용보험은요, 소득을 보장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요양보호사 부를 수 있죠. 의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는요, 일단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은요, 질병명을 보지 않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거동이 안 되면 등급 주거든요. 65세 미만이라도요,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면요, 요양보호사로 나가가지고 밥이라도 해주고 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물어보는데 나이로 할 것 같으면은 질병 볼 거는 없고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인지, 65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노인성 질병인지를 보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일단 건강보험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퇴원해야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줘요.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수행이 어렵다. 근데 50세야. 그래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공공부조 제도에 속한다. 빈곤층, 빈민층,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혜택을 주는 거, 공공부조라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